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보겠습니다. 네. 등록 면허세가 되겠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좀 비슷해요. 어차피 취득한 물건을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취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렀다. 잔금 등을 치러서 이런 사실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공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사람도 기록되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출생 신고하잖아요. 죽으면 사망 신고하죠. 성년이 되면 주민 뭐하죠? 등록합니다. 주민 등록.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공적인 장부에는 아마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바로 등기부라는 서류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지적법 시간에 배우는 뭐 있죠? 뭐라고 그래요? 지적도 말고 대장이라고 배웠죠? 대장. 맞아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렇죠?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빵빵 대장. 네. 이거를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 그러면 등기부는 요건 관할이 어디라고 배우면 이거는 이제 법원 관할,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관할해요. 법원에서. 근데 이제 대장은 이거는 시군구에서 관리합니다. 시군구에서 관리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등기부가 되겠고 시군구에서는 빵빵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공적인 장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장부다. 이렇게 해요. 공적인 장부. 그러면 공적인 장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는 등기 등록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취득에서는 취득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할 때도 우리가 등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매할 때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등기할 수 있어요. 또는 대출금을 변제할 때도 등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변경할 때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신축을 하는 거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자, 우리 이제 배운 거 복습해 보는 거예요. 원시 취득. 매매하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 무슨 승계? 유상 승계. 그렇죠? 자, 우리 대출 아시죠? 대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은 뭐를 제공해 줘야 돼요? 담보가 또 그러잖아. 담보.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담보 물권. 물권 배웠죠? 물권. 그렇죠? 담보 물권. 담보물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담보를 그냥 말로만 제공합니까? 이걸 여기 서류에다가 기록해 줘야지. 그렇죠? 이 부동산에 담보가 돼 있다는 것을 기록해 줘야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 등기라고 하죠. 설정 등기. 예, 설정한다고 하죠. 설정. 그렇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변제도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변경하면 이건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맞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원시, 승계, 간주.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등기합니다. 등기. 그러면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하면은 우리가 무슨 등기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예습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짓고 나서 우리 어제 배운 공법 허가 맞고 그다음에 내 이름을 등기 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네. 헷갈리면 지어서 길이 보존하자. 보존 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매매로 샀어요. 그러면 이 땅에다 건물 지으려고 땅을 샀어.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 오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하면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어려운 말 아니죠? 네. 이전 등기라는 말 써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자 취득세에서는 설정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취득세에서는 설정행위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등록면허는 여기 있어요. 얘는 취득세에서는 설정 취득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 담보를 정해주고 설정해 주는 거야. 그 설정을 우리는 근저당이라고 하죠. 저당권 들어봤어요?
저당권. 이걸 우리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 됐죠? 네. 그러면 권리를 걸어두는 것을 설정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걸어두는 것을. 네. 그 다음에 변제. 요 대출금을 변제했어. 그러면 변제하면은 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요 저당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이니까 대출 나간 거 얼마 있을 거냐? 대출 나간 거 채권액이 얼마 뭐 1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대출금을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죠.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말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주민등록 말소하잖아요. 똑같아요. 말소예요, 말소. 권리관계가 소멸되면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등기랍니다. 말소등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지목을 바꾼 거죠? 지목을 바꾸는 거니까 무슨 등기 하면 좋을까요? 변경등기 합니다. 변경등기. 자, 이게 바로 등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 등록 행위를 할 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근데 왜 면허자가 붙었냐? 이게 2010년도까지는 이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얘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된 거예요. 그럼 면허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화물면허 따로 따야 돼요. 그러면 화물면허를 취득하면 세금 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면허세예요.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영업 같은 거 그런 면허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인허가 면허 이런 면허를 따면은 내는 게 면허세입니다. 근데 면허세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진 않아. 우리는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부동산 관련 등록. 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런 등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에다 기록을 해야겠죠. 공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공부를 딱 열어보면 공부에는 여기에는 갑구가 있고 갑구라는 것이 나오고요. 을구라는 것이 나와요. 갑구, 을구. 자, 지금 등기법 예습하는 거야. 지금 내 것도 바쁜데 지금 예습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이 설명을 하면 웃습니다. 아니 교수님, 다 아는 얘기를 왜 하세요? 네. 지금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 또 할 거야. 하여튼 지겨울 정도로 할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안 까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갑구라는 데다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을구라는 데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갑구에는 어떤 기록을 하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 거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의 변동이죠. 그렇죠? 매매로 소유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증여로 바뀔 수 있겠죠?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매매한 거냐, 여기다 매매로 소유권이 바뀐 거냐, 증여를 받은 거냐, 아니면 상속을 받은 거냐 등의 원인으로. 그 다음에 을구는 바로 이제 뭐냐,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우리는 을구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을구라고 그래요, 을구. 자, 을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외의 등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외의 등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것들. 네.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이 돈 빌려준 권리가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 등기부에다가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받을 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함부로 못 팔아.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아니 그걸 굳이 왜 갑구 을구로 이렇게 구분하냐. 이걸 구분해 주지 않으면요 엉망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건지 뭔지를 일반 사람들 구분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주로 소유권이 바뀌는 건 갑구, 그렇지 않은 건 을구에다가 기록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런 등기할 때마다 소유권 등기할 때마다 이외 등기할 때마다 세금 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누가 내는 거냐
자, 누가를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는 납세 의무자. 그죠? 납세 문자가 정해져야죠. 납세 문자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취득세. 취득세는 납세 문자가 누가 됐었죠? 사실상 취득하는 자. 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자가 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냐?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이면 사망신고가 됐는지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사실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보다는 뭐가 중요해? 대금을 줬는지 또 사망신고가 된 건지 이걸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취득자가 되는 거죠. 어떤 취득자? 원시 취득자, 승계 취득자, 간주 취득자가 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누가 내는 거냐?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지 덜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러면 등록 면허세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완전 얘하고는 반대예요. 얘는 사실을 중시하는데 얘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뭘 중시해요? 형식. 얘는 형식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주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실질주의라고 하죠. 실질주의를 중시하죠. 이게. 그래서 이 형식이니까 이거는 외관으로 판단합니다. 뭘로 판단해요? 외관상. 자, 등기를 해요. 그럼 외관상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누가 냈냐? 등기에서 권리가 늘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권리가 늘어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권리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권리자라고 해요. 권리자. 그러면 외관상 등기하면 권리가 늘어나는 사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해요. 등기 권리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늘어나는 자, 등기 권리가 늘어나는 자는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매수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매도인은 자기의 등기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기 인감 다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넘겨주면 이 사람은 등기부상은 권리가 감소가 되고 이 사람의 권리가 증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보다 내란 얘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외관으로 판단하는 것을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자,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사실. 진짜 이게 실제 중요한 거냐? 하지만 얘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판단을 외관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대출을 받아요. 여기 있는 대출 어디였어? 대출. 그러면 여기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은 당연히 갑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담보를 우리가 등기부에다가 표시해 줘야겠죠. 담보를 등기부에다 표시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담보를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등기부에다 표시해요. 그러면 이때는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은행일까요? 갑일까요? 은행일까요? 갑일까요? 여기다 뭐 표시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권리가 증가가 될까? 갑일까? 은행일까? 은행 아니에요? 아니, 은행이 돈 받을 권리가 있잖아. 여기를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는 채권액 얼마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갑의 권리가 아니라 은행의 권리가 되겠죠. 내 권리가 있다는 걸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은행의 권리가 증가가 되겠지.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외관상 권리자예요. 자,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실제 우리 시험에 사례를 들어서 이걸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등기법 내용이야. 근데 요즘 문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등기법에 있는 내용을 세법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예? 이번 시험이 그랬어요. 이번 시험이 그 개론, 1차 개론, 2차 개론. 개론이 무슨 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그렇죠?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하는 그 개론에 2차 공법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목에 있는 내용을 개론에도 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과목도 소홀하기 힘든 게,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는 세법 얘기가 아니에요. 다 등기법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하시는 공시법을 알면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낸단 말이야. 등기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6과목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습니까? 네. 자, 실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자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뜻은 외관상 등기 없는 권리가 증대되는 자다. 권리가 감소되는 자가 아니라 증대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야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자. 아까 방금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취득가액 과표는 어떻게 한다? 알아서 신고하자. 맞죠? 근데 신고가 잘못될까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뭘 가자? 시가표준에. 그 다음에 객관적일 때 뭘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맞죠? 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긴 이거를 그대로 등록하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아셔야지 등록 면허세가 좀 편해지는 거야, 약간. 그러면 당연히 취득가액을 신고했던 얘도 등록할 때 이걸 신고가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다만 신고를 못 믿으니까 뭘로 따져주자? 시가표준 내용으로 따져주자. 맞아요? 그 다음에 4가 뭐죠? 사실상 취득가액. 자,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뭘로 가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자. 똑같습니다. 자, 순서는 똑같아요. 순서. 첫 번째, 적용 순서는 취득세하고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국가, 지자체의 국가, 수익, 공매 이런 건지를 따져보고 아니면 신고해라. 다만 신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뭘 가자? 시가표준에.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좀 중요한데 얘는 그 등기 등록가액을 표시할 때 얘는 그 표시 단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특이사항이야. 특이사항. 네. 이런 말이 여기서는 없었죠. 여기서는 없었잖아요. 그냥 이 금액을 신고해라 이런 말이 있었지 뭘로 표시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기 상황에 따라서 등기 현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건수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과표가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배운 단어. 가세. 기억나세요? 이걸 종가세라고 배웠어요. 종가세. 종가세가 뭘까요? 가액을 따라서, 가액을 쫓아서. 그렇죠? 그럼 얘는 건수로 표시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량. 그렇죠? 쓰레기 종량 봉투 할 때 그 량. 네, 량세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에 따라서,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특이사항이 종량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 없었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가액인 종가세 방식만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정리해보면 취득세하고 비슷한 점은 적용하는 순서는 취득세랑 동일하다. 취득세도 취득금액을 신고가율로 해라.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이었는데 등록면허세도 신고가율로 하고 신고가 문제가 생겼을 땐 시가표준액,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라. 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자, 다만 표시할 때는 표시 단위가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채권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건수로 표시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종가세 방식도 있고 종양세 방식도 있다더라.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얘는 뭐예요? 곱하기 세금률 하면 돼요.
네, 얘도 곱하기 세금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얘도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가봅니다. 자, 일단은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처럼 행위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행위가 최초로 취득하는, 등기하는 건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매매나 증여나 상속처럼 소유권을 넘겨받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대출을 설정했다.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대출 받는 걸 없애버려요. 이걸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가 지목을 바꿔요. 이걸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 이런 등기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세요. 이런 등기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세요. 그러면 이때 이거를 등기부에다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해서 권리가 감소되는 자, 증대되는 자, 증대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갑구나 일구에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납세문자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산은 얘처럼 똑같아요.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금액 이런 거를 신고하면 돼요. 다만 신고가 잘못됐을 때는 시가표준에, 객관적일 때 뭐로 간다? 사실상 시가액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부동산 가액이고 어떤 때는 채권금액이고 어떤 때는 건수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가액으로 표시된 것을 이걸 종가세, 건수가 되면 이걸 뭐란다? 종양세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 담보되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하고 하면은 얘는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좋을까요? 채권금액으로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는 채권액을 쓰겠죠?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대출이니까. 그러면 채권액을 써준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채권액인데 대출금을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아까 말소. 그럼 말소일 때는 뭘로 하냐? 말소 건수로 계산합니다. 말소 건수로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든다면 저당권 설정.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때는 채권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변제했다. 변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건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액은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민법 시간에 지상권이라는 거 배웠죠? 지상권. 지상권 배웠어요? 지상권. 지상권이 뭐죠? 지상권? 내 땅에다가 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용익물권이라고 했죠? 용익물권. 그렇죠? 네. 그러면 지상권에다가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액이 돼야지. 그렇죠? 용익물권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왜 부동산 가액이고 채권 금액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당권이냐, 가압류냐, 가처분이냐, 지상권이냐, 지역권이냐 이런 거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지역권 배웠나요? 지역권? 지역권이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편익을 제공해주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편익. 통행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권리가 예를 들어 지역권이에요. 그럼 이것도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전세권이다.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금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럼 부동산의 전세금이잖아요. 그럼 전세금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잡아서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등기사항이 있었을 때 이런 말소 등기냐 설정 등기냐 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냐 채권금이냐 이렇게 구분할 줄 아냐.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내용을 모르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등기법적인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오늘 들어놨다가 이제 우리 공시법 교수님이 이제 자세하게 등기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들으시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449페이지 의. 자, 의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이면 무슨 등기? 설정 등기.
변경이면 변경 등기, 소멸이면 말소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을 하는 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뭐가 되냐?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계산된 세금을 밑줄 도구, 얘는 시군구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시군에서는 관리하지 않아요. 도구에서만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자치시면 어디죠?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렇죠? 친구 아빠는 지방세예요. 자, 그리고 특징의 1번에 보시면 얘는 밑줄 행위세다. 얘는 행위세다. 그리고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밑줄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밑줄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형식주의로 과세한다.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형식주의로 과세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기 등록하는 자가 설정 변경 소멸을 하고 등기 등록을 하면 소재지 특도구에다가 신고 납부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그 밑에 뭐 행위세, 물세 이런 말들은 다 앞에 설명했던 용어들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게 있죠. 밑줄 종량세, 정액세, 종량세, 정액세. 자, 얘는 종량세, 정액세가 있어요.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건수로 계산할 때. 건수 이따 나오니까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고요? 외관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그 등록을 하는 자. 그 등록을 하는 자. 그것도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외관상 등기 권리자. 외관상 등기 권리자.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표준일 때는 얘는 부동산 가액이나 저당권일 때는 채권금액, 말소 변경 건수로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 수량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종량세. 그렇죠? 네. 그러면 적용 순서는 원칙은 밑줄 신고가액으로 가라. 예.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금액을 신고하면 돼요.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 그럼 언제 시가표준액이에요? 신고가 없다거나. 이해되시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했을 때는, 적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의 수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있어요? 기억에 밑줄. 왜 사실상이에요? 국가지자체 밑줄. 니은, 수의, 디귿, 공매, 리을, 판결문 법인장부, 미음, 검증. 자, 누가 봐도 가격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밑줄 쳐놓으시고, 자, 이거는 채권 변제를 하기 위해서, 채권 변제를 위해서 채권 금액을 합니다. 그럼 채권 금액에는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권리에는 저당권. 저당권 아시죠? 네. 대출해 준 거예요. 경매 신청.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안 주니까 경매 신청 걸어버린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가면 많이 있잖아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함부로 이 사람의 재산을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은 다 채권 변제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 자,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용어죠. 민법적으로도. 그러면 그 외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니까 뭐죠? 본래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등기는 누구한테 걸겠어요? 부동산한테 걸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니까 부동산 가격이고. 지역권은 상대방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네. 그 편익을 제공해 주는 땅을 뭐라 한다?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땅. 네. 받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자,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배울 거예요.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는 알죠? 자, 임차권일 때는 보증금액이 아니라 뭘로 한다?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별표식 건수. 자, 건수를 과표로 하는 거. 건수에다 뭐 쓰시면 될까요? 종량세.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1번.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등. 이렇게 변경하는 등기는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한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율이 나와 있는데 세율을 보기 앞서서
그러면 이제 정리됐죠? 그러면 이런 각종 등기라면은 납세 문자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과표를 정해서 이제 세율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율을. 그러면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등록면허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냐? 지금 본대로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죠. 등기 등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등기 등록한 가액이 있겠죠. 그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자, 그러면 등기 등록 가액은 알아서 신고해라. 근데 신고가 문제가 생길까봐 뭘로 따진다? 시가표준에. 맞죠? 시가표를 이상으로 신고하는데 무신고가 되거나 과소신고가 됐을 때 뭘 한다? 시가표준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취득했을 때 뭘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검증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표시를 우리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때로는 부동산 가액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채권 금액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건수로 갈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면 가액이나 금액으로 가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하는 거고, 건수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한다. 이거죠. 종량세.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방식도 있고 종량세 방식도 있다.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세율이에요, 세율. 자, 세율은 세 가지가 있다. 취득세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취득세처럼 그런 율이 있냐? 예, 똑같아요. 취득세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표준세율. 있었죠? 예, 얘는 표준세율제도 있었어요. 표준세율. 그러니까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과세율 있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례세율 있었죠?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아까 뭐 있었어요? 간주취득일 때는 뭐였죠? 간이 2%. 그 다음에 아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은 없고 등기만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떠냐? 등록면허세도 이런 세율이냐? 있습니다. 표준세율제도 있어요. 다만 표준세율이 갑구냐, 을구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아셨죠? 그 다음에가 중과세율이 있냐? 있어요. 대신 얘는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단독 문제로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낸 다음에 같이 내는 거야.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냐? 없어요.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해. 취득세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세율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외울 것인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세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 표준세율은 갑구하고 을구는 알아진다고 그랬죠, 제가. 맞죠? 그러면 을구는 뭐였냐면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각종 무슨 설정을 하면 설정가액이 있겠죠. 그 설정가액이 있으면 설정가액에 무조건 0.2%예요. 무조건 몇 프로? 0.2%. 그러면 설정가액이 만약에 채권액이다 하면 채권액이 1억 원이다. 1억이 돼도 0.2, 2억이 돼도 0.2, 3억이 돼도 0.2. 이렇게 유리 변동이 없는 것을 누진이라고 배웠어요? 비례라고 배웠어요? 비례. 뭐라고요? 비례. 자, 이런 단어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이 단어 처음 보신 분들은 우리 첫날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근저당을 설정했다. 대출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금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채권액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액에 0.2%를 낸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얘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득세,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씩을 날려버리면 요 율이 나와요. 몇 프로씩 날려요? 2%. 그러면 자, 취득세에서 유상취득은 원래 얘가 몇 프로냐면 4%였어요. 4%. 근데 4%에서 2% 날리면 몇 프로로 바뀐 거예요? 2%.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증여는 원래 3.5%거든요. 일반적으로 3.5%인데 2% 날립니다. 몇 프로 나와요? 1.5.
어떻게 뭔지 아시겠죠? 취득세 그러니까 율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야지 그 율에서 2%씩 날리면 여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상속. 상속은 원래 2.8이거든요. 2.8%. 근데 2% 날리니까 몇 프로 되는 거야? 0.8.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얘는 이외의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렵진 않다.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등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외 등기인데 이외 등기는 무조건 설정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설정가액이 1000이든 0.2, 2000이도 0.2, 3000도 0.2. 무슨 세율? 비례세율. 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표준세를 2%씩 날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이 유상이 4%거든요. 그럼 2% 날리면 2%, 증여는 3.5거든. 2% 날리면 1.5, 상속은 2.8인데 2% 날리면 0.8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452페이지 봅니다. 자, 별표지. 그리고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무슨 세율과 무슨 세율로 나눠진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얘는 무슨 세율은 없다고요? 특례세율. 그렇죠? 자, 그러면 박스를 보기 전에 다만 이 표준세율은 두 번째 줄 밑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한다는 걸 뭐라고 할까요? 탄력세율. 자, 써놓습니다. 탄력세율. 가감하는 걸 탄력이라고 하죠. 탄력.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소유권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있죠? 자, 그래서 써놓습니다. 소유권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바로 갑구예요. 갑구.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 설정. 이걸 을구라 쓰세요. 을구. 그럼 을구는 어때요? 세율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몇 프로? 1000분의 2면 0.2%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또는 채권 가액에 0.2. 그다음에 지상권인 용익물권은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인 용익물권은 요역지 가액. 요역지 가액이면 편익을 받는 땅일까요? 편익을 제공하는 땅일까요? 자, 이게 헷갈리는데 편익을 받는 땅입니다. 편익을 받는 땅. 그럼 요역지 반대가 뭐라고 배웠죠? 승역지. 승역지는 여기 안 들어가요. 요역지만 들어갑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액 0.2, 임차권은 보증금액인가요? 보증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월 임대차 금액. 그다음에 저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앞 동그라미, 처 동그라미. 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적용 합천은 다 채권 보존을 위한 거예요. 채권 금액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민법책 꼭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가 말소 변경 등기는 아까 위에 설정했던 것을 말소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건당 6,000원. 자, 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종량세, 종량세. 원에다가 밑줄 치시고 정액세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 암기하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최저한세가 있는데 얘는 최저한세가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줄 밑줄 등기 등록한 세율보다 적었을 때는 그 밖에 등기 등록세율 얼마로 한다? 6,000원. 그 다음에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자, 이건 2번은 주택이에요. 밑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몇?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는 유상이 4%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주택가액에 따라서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였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처럼 2%씩을 빼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1%에서 2% 날리면 몇 프로 돼요?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에서 2% 날리면 몇 프로 돼요? 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한 거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2%씩 날려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얘는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날리지 말고 1, 2, 3%에 50% 적용을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50%를 중해주면 몇 프로 돼요? 1%에 50%는 0.5%, 2%는 1%, 3%는 1.5%. 그래야지 의미를 살려가지고 색을 매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거기 보니까 주택은 1000분의 20, 부동산 가격 20인데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의 취득세 세율, 자, 밑줄.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예요? 1, 2, 3%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몇 분의 몇? 100분의 50을 곱해서 세율의 의미를 살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50을 곱하면은 우리가 취득세가 1, 2, 3%였으니까 이거 50%니까 0.5, 1%, 1.5가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등록면허세 세율을 외워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외우기 전에 취득세 세율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서 2%를 날리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구분지상권. 자, 지상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과세율 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도시? 대도시. 대도시에서 많이 본 질문이에요. 대도시에다가 법인 등기. 우리 취득세도 대도시가 되면 중과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얘는 대도시에다가 법인 등기만 내도 표준세를 몇 배를 중과하겠다? 3배. 다만 다음의 업종은 중과를 하지 않겠대요. 밑줄. 은행업, 할부, 금융, 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지 업종은 중과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뜻은 뭘까요? 대도시 내다가 여러분이 중개사증 따가지고 대도시다 중개사무실 차리면 중과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에서 중개하지 말아야겠죠? 세금 때문에 중개하지 말아야 돼요? 아, 중개해야지. 더 잘 되는데. 세금을 내더라도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중개법인을 학원 다니는 분들하고 차립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은 우리가 등기 등록가에 곱하기 얘는 세율이 0.4%예요. 이건 참고하세요. 0.4%. 그러면 중개법인의 등록가액은 뭘로 하냐면 얘는 자본금으로 합니다. 뭘로 해요? 자본금. 그러면 중개사무실 자본금이 얼마죠? 얼마일까요? 5천. 근데 1억짜리 법인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1억짜리 만드는 거야, 1억. 그럼 1억에 대해서 0.4. 1억에 4%가 400이니까 0.4%면 40만 원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중개법인이 어디로 들어온다? 대도시로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전국의 대도시가 아니라 서울의 대도시, 경기도의 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수원에다가 중개사무실을 만약에 차렸다. 그랬을 때는 40이 아니라 몇 배를 중과하겠다? 3배를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수원에서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20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중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이 될 수 있겠어요. 자, 다시요. 우리 등록면허세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가액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금액이나 건수를 구분하고 종가세, 종량세를 구분한 다음에 이거를 신고해 주면 돼. 다만 신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가표준액이다. 하지만 객관적일 땐 뭘로 하다? 사실상 주식가격이다. 그렇죠? 자, 이런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에 여기는 표준, 중과, 특례인데 등록면허는 특례가 없다고 그랬었죠? 표준과 중과밖에 없다. 그럼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갑구하고 일구로 나눠서 갑구 소유권 변동률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씩 날려버리면 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4%면은 2%, 징역이 3.5면은 1.5, 상속이 2.8이면 0.8. 그 다음에 이외의 등기는 볼 것도 없이 무슨 설정가액이 있었을 때는 동일하게 몇 프로? 0.2%. 그러면 1억의 근저당이 설정돼도 0.2, 2억의 근저당이 설정돼도 몇 프로? 0.2.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아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렇죠? 납세자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면허세 해봤습니다만 지금 등록면허세의 상당 대부분의 내용 3분의 2가 다 뭐예요?
다 등기법 용어야. 그러니까 등기 개념이 안 써 있으면은 되게 어렵게 들리는 파트예요, 파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등기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등기법 시간에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이걸 들여다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빨라질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등기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다 설명해보면 제가 아예 등기 강의 다 하지.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등록면허세에서는 아까 좀 중요한 게 납세무자 판정할 때는 뭘로 판정한다? 외관.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계산할 때는 등기 등록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할 때도 있고 채권 금액으로 할 때도 있고 건수로 할 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상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액이야. 근데 은행으로 대출 받아서 근저당 활동할 때는 뭐 했었어요? 채권 금액. 그래서 그 돈을 빌렸는데 갚았어. 그럼 뭘로 한다? 변제 말소 건수당 얼마? 6,000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를 종량세 6,000원을 정액세로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율은 기본 세율이 있는데 얘는 등기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설정 등기 등의 이외 등기, 일구는 다 몇 프로? 설정가액의 0.2. 근데 갑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씩 날리겠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일반 매매일 때는 취득세가 4%인데 날리니까 2%. 징여는 3.5인데 2% 날리면 1.5. 상속은 2.8인데 2% 날리면 0.8.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주택이야. 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 2, 3%다 보니까 2%씩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제로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1, 2, 3%에 몇 프로? 50%.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외 등기 무조건 0.2.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딱 한 가지. 어느 도시? 대도시. 대도시에다가 중개법인을 설립해서 했을 때는 아까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일반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3배를 더 낸다. 맞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납세를 좀 보겠습니다. 네.